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서 제공되는 이제 여러 데이터를 이제 다루기 위한 콜렉션이란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렉션이란 다수의 데이터를 이제 다루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주로 사용하는 콜렉션 클래스가 뭐가 있냐면 배열, NS 어레이가 있고요, 딕셔너리, 그리고 NS set이라는 타입이 있습니다. 이런 콜렉션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객체만 이제 저장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원시 타입이나 구조체 같은 경우는 래퍼 클래스를 이용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상세한 타입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볼 거는 이제 배열이라는 타입입니다. 배열은 NS 어레이라는 클래스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배열 NS 어레이의 가변형 타입은 NS 뮤터블 어레이라고 있습니다. 배열의 특징은 뭐냐면은 인덱스를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인덱스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얻어옵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게 되고요. 인덱스 0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A, 인덱스 2에 해당하는 오브젝트 C, 이렇게 인덱스와 객체 간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배열을 사용하려면 이제 배열 객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NS 어레이라는 클래스에 보면은 이제 화면에 있는 것처럼 몇 가지 이제 배열을 만드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런 API를 자세히 보면은 오브젝트 C에서는 이제 단수와 복수형을 나눠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어레이 위즈 오브젝트는 단수형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객체만 들어가 있는 배열을 만드는 거고요. 그 밑에 오브젝트라고 끝나는 거는 여러 개의 객체를 가지고 있는 배열 객체를 만드는 API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nit 오브젝트라는 게 있고요. 요 파라미터를 보면은 콤마가 있고 점점점이 있고 마지막에는 ns requires nil termination 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 개의 객체를 콤마를 이용해서 구분하되 마지막은 nil로 끝나도록 작성해야 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예제 있는 부분에 가게 되면요. 리스트라는 이름의 배열 객체를 만들었고요. ns array에 array with object 문자열은 a, b, c 그리고 콤마 nil로 끝나도록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코드 4.4 이후에는 그 화면에 있는 것처럼 골뱅이 대괄호 안에다가 그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객체들을 콤마를 이용해서 구분해서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할 때는 이제 nil로 끝나지 않아도 되는 좀 편리한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배열에 가지고 있는 기본 동작들은 뭐가 있냐면 배열에 몇 개의 항목들, 몇 개의 원소들이 저장되어 있나 알려주는 카운트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를 기반으로 이제 데이터를 찾아오는 메소드가 있고, 이번엔 반대로 객체를 넣으면 그 객체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얻어오는 그런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덱스를 이용해서 이제 객체를 얻어올 때는 이제 첨자를 표기를 이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ray, 대괄호, 그 다음에 인덱스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배열에는 이제 배열 안에 이 객체가 포함됐나, 포함되지 않았나를 알려주는 contains object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이 객체가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배열을 사용할 때 좀 주의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이제 배열에 대한 인덱스가 이제 배열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예외 상황이 발생하면서 앱이 이제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제 코드는 array라는 배열은 0, 1, 2라고 하는 문자열 3개로 이루어진 배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덱스는 0, 1, 2까지밖에 없습니다. 그 밑에 바로 array에 대괄호 안에다가 3자를 넣었기 때문에, 즉 네 번째 객체에 접근하려고 했기 때문에 밑에는 에러 메시지가 나타나면서 앱이 크래시가 됩니다. 배열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이제 파일로 이제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이제 내용을 파일로 저장하거나 아니면은 파일로 저장한 것에서 배열로 다시 복원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파일로 저장할 때는 이제 write file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파일에서 복원할 때는 이제 객체를 파일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이다 보니까 객체를 생성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얼록에 init content of file을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팩토리 메소드 array with content of file 해가지고 새로운 배열 객체를 만듭니다. 이렇게 저장되는 파일은 XML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그 XML에는 이제 plist라는 태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plist라고도
plist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제 배열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새로 추가를 하거나 혹은 저장되어 있는 객체를 삭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변형 배열 타입인 NSMutable Array라는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추가하는 메소드는 addObject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아니면은 인덱스를 이용해서 중간에 삽입하는 insertObject라는 메소드도 있습니다. 삭제하는 것도 인덱스를 이용해서 삭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오브젝트 자체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특정 인덱스를 리플레이스 해가지고, 즉 교환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첨자 표기를 이용해가지고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혹은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때는 인덱스의 범위를 좀 주의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보자면요. 지금 marray라고 하는 mutable array 객체 하나 만들었습니다. A랑 B라는 문자열 배열을 mutable copy라는 걸 이용해서 mutable array로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인덱스 2에 해당하는 거를 C로 넣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배열 내에 원소는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인덱스를 0하고 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인덱스 2에 해당되는 값을 넣으면 새로운 데이터가 추가하는 상황이 되고요. 인덱스를 0이나 1로 하게 되면은, 즉 인덱스를 0으로 했을 때는 A가 들어있던 값이 C로 변경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배열에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인덱스를 3을 넣으면 이 상황에서는 인덱스를 벗어나서 에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다음에 배열을 사용하다 보면 배열 내에 있는 각각의 원소들을 접근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로 for문이랑 같이 사용하게 되는데 for문을 이용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화면에 있는 것처럼 for 해가지고 인티저 i는 0부터 배열의 개수만큼 플러스 해가면서 배열에 있는 각 인덱스에 해당되는 원소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 이거 말고 이니머레이션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는 for in이라는 걸 이용하고요. for문 안에다가 배열 안에 있는 원소들을 참조할 변수 선언이 있고 그 뒤에는 배열을 넣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 이니머레이션 방식이 성능상으로 좀 더 유리한 면은 있지만 저 for문 안에서, 즉 배열을 순회하면서 배열의 내용을 수정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열을 간단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열 객체를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배열 객체를 array 1이라는 배열 객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nit with object라는 메소드를 통해서 만들 거고요. 여기서는 초기에 저장될 데이터를 나열을 하고 마지막에 nil로 끝나도록 작성합니다. 얘는 NSArray는 불가변형 객체이다 보니까 처음 생성될 때 데이터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배열 객체를 만드는 좀 더 편리한 방법은요, 이렇게 첨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좀 더 코드가 간단해지죠. 잘 저장이 됐나 안 됐나 한번 배열 객체를 콘솔에다가 출력을 해보면 그 결과가 콘솔에 나타납니다. 배열 안에 있는 원소들의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배열 안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열 1에 있는 오브젝트의 인덱스를 통해서 접근합니다. 배열 1에는 원소가 3개가 들어있다 보니까 인덱스를 0, 1, 2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범위를 벗어나는 3이라는 걸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인덱스에 관련된 에러가 나타나면서 앱이 크래시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거를 얻어와서 사용해 볼 수가 있고요. 첨자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런을 해보면
배열에서 데이터를 인덱스를 이용해서 얻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배열을 가져갈 수 있는 건 또 뭐가 있냐면 배열을 순회하는 동작들을 각각의 원소들을 접근하는 그런 기능도 많이 사용합니다.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포에다가 이제 그 카운트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배열 1의 카운트만큼 루프 문을 돌면서 로그 이용해서 간단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와 아이템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레이 1의 오브젝트 인덱스에서 i로 접근해서 출력을 하면 각각의 원소들에 대한 값을 콘솔에다 출력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패스트 이니버레이션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두 번째 인자에는 콜렉션 부분에는 배열을 작성하고요. 그 앞에는 배열의 각각의 타입을 사용합니다. 어레이 2는 이제 문자열이다 보니까 ns 스트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id 타입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로그를 이용해서 작성하되 이번에 인덱스를 얻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아이템 이런 식으로 포인을 이용해서도 배열 안에 있는 항목에 접근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뮤터블 어레이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터블 어레이 객체를 하나 만들고요. 어레이 3으로 하겠습니다. 뮤터블 어레이 같은 경우는 add 오브젝트라는 게 있어서 이렇게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ns로그를 이용해서 뮤터블 어레이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을 하면 이제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뿐만이 아니라 여기서는 삭제도 가능하죠. remove 오브젝트 이용해서 remove 오브젝트 index라는 걸 이용해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0번째 걸 삭제하면 A가 삭제가 됐겠죠. 다시 런을 하면은 이번엔 A가 사라지고 B만 남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열 객체를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배열 안에 들어가 있는 항목들은 이제 인덱스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문이랑 배열은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조합이고요. 포문에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수를 이용해서 카운트까지 순회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fast enumeration 방식으로 포인을 이용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뮤터블 어레이는 배열에 대한 이제 가변형 타입으로서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열에 대한 이제 간단한 기능들을 코드로 작성해 봤습니다.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중에 이제 키랑 값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다루는 이제 딕셔너리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딕셔너리 클래스는 이제 만약에 자바 언어에 익숙하시다면 자바에서 다루는 이제 해시맵이나 해시 테이블과 유사하게 동작합니다. 키와 값의 쌍으로 저장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은 키를 이용해서 다룹니다. 키는 딕셔너리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존재해야 되고요. 키와 밸류, 값으로 들어가는 것은 id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ns 딕셔너리에서 이제 데이터를 변경하려면 ns 뮤터블 딕셔너리라는 클래스를 이용합니다. 이 ns 딕셔너리 사용하는 이제 하나 예를 보자면 예를 들어서 월드컵이라는 하나의 정보를 다루고 싶다 그랬을 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제 왼쪽에 있는 키가 있고요. 키의 연도라는 키로 이제 뭐 2002라는 값을 가질 수 있고 우승이라는 키로 이제 브라질이라는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에 해당되는 값을 가지고 있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키에 해당되는 16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ID 타입으로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배열 형태도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딕셔너리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역시 한번 만들면서 여러 개의 이제 데이터를 같이 넣어주는 이제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성자 메소드 잘 자세히 보면은 이제 오브젝트와 키의 순서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딕셔너리 with object and keys라고 있죠. 그래서 값, 키, 값, 키, 값, 키, 콤마, nil로 끝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객체 생성 예제 쪽을 보게 되면은 NS 딕셔너리에 딕셔너리 with object and keys 다음에 파라미터로는 value 1, value 1의 키에 해당하는 골뱅이 키 1, value 2를 그 다음에 넣고요. value 2의 키에 해당하는 키 2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콤마 nil로 끝나도록 만들어야지 NS 딕셔너리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좀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편리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 이제 NS 딕셔너리 객체 만들 때 골뱅이 다음에 중괄호를 이용해서 넣고요. 여기서는 키, 콜론, 값, 키, 콜론, 값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키 1, 땡땡, value 1, 그 다음에 키 2, 땡땡, value 2, 키 3, 콜론, value 3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객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딕셔너리 가지고 이제 어떤 동작을 사용할 수 있느냐? 딕셔너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제 항목들, 그 원소들에 대한 개수를 반환해주는 카운트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이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딕셔너리는 키 밸류 방식으로 저장하다 보니까 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래서 object for key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파라미터로 키를 넣게 되면 그 키에 해당하는 이제 객체를 반환해 줍니다. 그 다음에 첨자를 이용한 표기법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원합니다. 그 대괄호를 이용해서 대괄호 안에다가 키에 해당하는 것을 작성하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배열에서 첨자를 이용한 이제 표기법과 굉장히 유사한데, 배열에서는 인덱스를 넣었다면 딕셔너리에서는 이제 키에 해당되는 값을 넣어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딕셔너리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키나 아니면 모든 객체를 배열 형태로 이제 반환해주는 메소드, all keys나 all values라는 것도 이제 제공합니다. NS 딕셔너리도 이제 파일로 저장하거나 저장된 걸 다시 복원하는 메소드를 또 그대로 지원하고요. 얘도 XML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딕셔너리에서 이제 데이터를 변경할 수 없는 이제 클래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서 데이터를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NS Mutable Dictionary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생성하는 방법에는 이제 capacity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퍼 크기를 이용해서 이제 바로 객체를 생성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추가하거나 삭제하기 위한 이제 기능을 제공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추가하는 기능은 set object, 그 다음에 for key라는 메소드를 이용하게 되는데, 만약에 키가 기존에 들어가 있지 않은 키라면 새로운 객체가 이제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키가 중복됐다, 기존에 있는 키를 입력했다 싶었을 때는 이전 값이 지워지고 새로운 값으로 겹쳐 쓰여지게 됩니다. 삭제하는 것, remove object for key에서 키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아니면 전체 객체를 삭제하는 remove all object라는 그런 메소드들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딕셔너리를 이용한 코드를 간단하게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딕셔너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객체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딕셔너리의 alloc init 메소드를 사용할 겁니다. init 메소드 중에서 init with object and keys라는 메소드를 사용할 거고요. 여기서는 순서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브젝트, 그 다음에 키가 나타나야 됩니다. 일단은 value 1에 대해서 콤마로 구분하고요. 키 1 이렇게 작성합니다. 키 1에 대한 값은 value 1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는 value 2에 대해서 키 2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키 밸류 쌍으로 작성된 딕셔너리 객체를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작성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 간단한 방법이 뭐가 있냐면 첨자를 이용한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순서가 달라지게 됩니다. 키 밸류 방식으로 만듭니다. 키 1과 그 다음에 콜론,
value 1 이렇게 작성합니다. key2와 콜론 value 2 작성합니다. 위에 거랑 이제 밑에 거랑 똑같은 딕셔너리 객체이긴 한데 이게 좀 더 편안하죠. 간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딕셔너리 객체가 있으면 딕셔너리에 대한 이제 데이터를 접근할 때는 키를 이용해서 접근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 1에다가 딕셔너리에 object for key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접근을 합니다. 이때 키 값을 넣어줘야 되고요. 이 키 값에 대한 결과가 value가 나타나게 됩니다. object for key라는 걸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첨자 표기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key2에 대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딕셔너리 없는 거에 접근하려고 그랬다 싶었을 때 예를 들어 key3는 저장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나 콘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1에 대해서는 제대로 값이 나왔고요. 역시 첨자를 이용한 방법도 나타났습니다. 키3에 대해서는 저장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null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은 이제 딕셔너리의 가변형 타입인 뮤터블 딕셔너리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s 뮤터블 딕셔너리 변수를 선언하고요. 이번엔 딕셔너리라고 부르는 제 팩토리 메소드를 이용하겠습니다. 지금 이 뮤터블 딕셔너리는 아무런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은 공백의 딕셔너리 객체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객체를 넣는 방법은 set object for key라고 입력합니다. 두 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를 이용해서 저장된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을 하면 이렇게 새로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키와 똑같은 데이터를 셋하려고 하게 되면은 기존 데이터는 이제 삭제가 되고 새로운 데이터로 이제 겹쳐 쓰게 됩니다. set object for key라는 걸 이용했다고요. 아니면 첨자 표기법을 이용해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키 3에 대해서 키 3이 없죠? 키 2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요. 그리고 런을 하면 이렇게 그 기존에 있는 데이터가 새로운 데이터로 변경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딕셔너리 객체를 만들어 봤고요. 키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딕셔너리에 이제 가변형 타입의 뮤터블 딕셔너리 객체를 만들고 데이터를 추가도 해보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이제 새로운 데이터로 이제 변경하는 그런 뮤터블 딕셔너리의 그런 특성을 살펴봤습니다. 컬렉션이라는 것은 이제 그 다수의 데이터를 이제 다루는 이제 클래스가 되죠. 그래서 컬렉션에는 어떤 타입을 저장할 수 있냐면 ID 타입의 이제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궁금한 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컬렉션 자체도 ID 타입으로 다룰 수 있다 보니까 컬렉션 내에 컬렉션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열 내에 배열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럼 2차원 배열 형태가 될 거고요. 배열 내에 배열 안에 딕셔너리를 할 수도 있고, 딕셔너리 내부에 이제 배열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과 딕셔너리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월드컵 이제 경기 결과를 이제 배열이랑 딕셔너리로 이제 어떤 게 더 어울릴까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배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순서대로 이제 목록을 나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기가 적당하고요.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각 팀별로 이제 다양한 속성들 있죠. 속성들, 팀, 승, 패, 득점, 실점 같은 정보를 이제 복합적으로 다루는 용도로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순서도 유지하고 팀에 대한 이제 상세 정보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딕셔너리를 배열 안에다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하려면 코드를 어떻게 짜면 되느냐? 새로 그 옆에 나온 코드처럼 이제 배열, 팀스라는 배열에다가 이제 딕셔너리들을 이제 연속해서 집어넣게 되면은 딕셔너리 안에 배열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콜렉션 중에서 NSSet이라는 컬렉션 클래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et은 배열과 좀 유사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딕셔너리와 좀 유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NSset은 배열처럼 이제 객체들만 저장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유일한 객체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객체가 이제 저장이 되려고 하면 이제 겹쳐 쓰게 됩니다. 그래서 NSset을 만드는 방법은 뭐 set with object나 아니면 뭐 init with set 이용해서 넣으면 되고요. 아니면 배열해서 만드는 것도 있습니다. 역시 코마에서 이제 여러 개의 객체들을 이제 nil로 끝나도록 작성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NSset에는 이제 coun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제 몇 개의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나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set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얻기 위해서는 any object 해가지고 이미 아무런 객체를 얻어오거나 혹은 all objec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배열 형태를 변환하고 그 다음에 배열에서 인덱스를 이용해서 얻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SS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수학에서 이제 집합과 같은 이제 기능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요 셋 안에 이제 객체가 포함되어 있나 포함되지 않았나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셋끼리 이게 교집합인지 뭐 서로 동등한 집합인지 혹은 두 셋 사이에 이제 부분 집합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주는 그런 메소드들이 있습니다. NS셋의 수정 가능한 버전 이제 뮤터블 셋이 있고요. 뮤터블 셋이라서 이제 추가하는 add 오브젝트, 그다음에 삭제하는 remove 오브젝트가 있고, 그 다음에 셋 간에 연산할 수 있습니다. 교집합을 구해버리거나 합집합을 구해버리는 이런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서 제공되는 이제 컬렉션 타입들은 이제 객체형 데이터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형 타입만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원시형이나 아니면 구조체 같은 경우는 이제 배열이나 딕셔너리에 저장할 수 없는 이제 상황입니다. 이런 타입들을 저장하고 싶으면은 이제 래퍼 클래스라고 부르는 이제 NS 넘버나 NS 밸류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해야 합니다. NS 넘버는 이제 원시 타입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고요.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제 number with integer, number with float, number with boolean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에다가 값을 넣고 그 값에 해당되는 NS 넘버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객체로 만들어냈으면 이제 콜렉션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콜렉션에서만 사용하라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원시 데이터를 객체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NS 넘버를 사용하는 게 됩니다. X코드 4.4 이후에는 이제 간략 표기가 있습니다. 골뱅이 이용한 이제 간략한 표기가 있고요. 골뱅이 1 하게 되면은 숫자 1을 넣어서 만든 NS 넘버 객체가 됩니다. 예수로 넣게 되면은 역시 불리한 예스 값을 넣은 NS 넘버 객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NS 넘버에서 다시 원시 타입 데이터를 얻어오기 위해서는 이제 각각 타입에 맞는 getter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구조체를 이제 객체로 만들려고 하면은 이제 NS value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용합니다. 화면에 있는 코드는 NS range라고 하는 구조체를 이제 NS value라는 객체로 만들기 위해서 제공되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value with range 해가지고 NS range를 넣고요. 그에 대한 반환 타입은 NS value라는 객체형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NS value에서 이제 range value라는 getter 메소드를 이용하면은 이제 구조체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제 래퍼 타입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뮤터블 어레이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NS 넘버에 넘버 비린트 해가지고 숫자를 집어넣은 것을 배열에 추가할 수도 있고요. 그 밑에는 배열에서 0번째 걸 가져와서 그게 NS 넘버가 될 겁니다. 거기다 바로
int value라고 하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그 배열에 얻어온 값을 인티저로 다시 반환해주는 이제 코드가 되겠고요. 그 밑에는 이제 플로트 타입으로 만드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value로 만든 코드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조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ns-make-ran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조체를 하나 만들고 이 구조체를 ns-value 타입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배열에 추가하고 배열에서 다시 가져오도록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을 이용해서 좀 복합적으로 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뮤터블 어레이를 하나 만들고요. 이런 어레이에는요 add 오브젝트 해가지고 id 타입으로 넣을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딕셔너리 자체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뮤터블 어레이에다가 하나의 딕셔너리 객체를 넣게 되겠죠. 그 다음에 어레이에 add 오브젝트 해가지고 다른 배열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배열의 두 번째 원소는 이제 배열이 된 거가 되죠. 그 다음에 배열에는 id 타입이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숫자를 넣으려고 해서 에러가 났고요. 얘를 ns 넘버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넘버로 만들기 위해서는 ns 넘버에 number with integer로 해서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조금 더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이 골뱅이를 이용한 표기법이 있었죠. 이런 식으로 값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배열에는 이제 다양한 형태의 원소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배열의 내용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런을 하면 첫 번째는 키 밸류 방식으로 들어간 딕셔너리, 두 번째는 배열이 들어가 있고 세 번째는 ns 넘버로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각각의 값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인덱스가 1인 항목을 가져오게 되면은 그거는요 1인 걸 가져오면 어떤 타입으로 들어가 있나는 id 타입으로 오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그 객체를 가지고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 1에 해당하는 것은 배열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는 배열로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인덱스가 2라고 하면은 ns 넘버가 되겠죠? 그래서 넘버로 해서 어레이에 이런 식으로 얻어야 됩니다. 잘 얻어왔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을 해보면 값이 다시 배열 형태로 얻어오고요. 넘버 형태로 얻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콜렉션에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동일한 형태로 집어넣을 때는 이제 타입에 대한 신경을 좀 덜 써도 되지만 이렇게 복합적인 타입을 이제 하나의 배열 아니면 하나의 딕셔너리 이런 식으로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 있는 타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서 제공되는 콜렉션 클래스들을 살펴봤습니다. 배열 클래스 있었죠? ns array라는 클래스가 있었고 인덱스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래스입니다. 그 다음에 딕셔너리 클래스는 키 값 방식으로 저장하는 이제 콜렉션 클래스였고요. set이라는 클래스가 있었습니다. 또 콜렉션은 이제 복합 구조를 사용할 수 있었죠. 배열 내에 배열을 넣거나 배열 안에 딕셔너리를 넣거나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다 보면은 내가 다루려고 하는 데이터 구조의
맞는 최적의 콜렉션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꼭 콜렉션을 하나만 사용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배열과 딕션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콜렉션에 이제 제한된 요소가 뭐였냐면은 이제 ID 타입만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였는데, 그래서 구조체나 아니면은 프리미티브 타입 데이터를 넣기 위해서 ns 넘버나 ns 밸류를 이용해서 이제 그 객체형으로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컬렉션 타입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